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한폐렴, 우한역병이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한역병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한역병, 한국 경제 덮친다. 중국 경제를 붕괴시킨다. 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우한에서 환자가 처음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지금 2달쯤 흘렀는데요. 2020년 1월 10일 날 첫 우한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근데 먼저 한국 경제와 이 중국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한국 경제는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10위, 중국은 G2 2위죠. 중국은 13조 6천억 달러, 한국 돈을 이야기하면 1경 6,715조, 한국은 1조 6,194억 달러로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1916조쯤 되고요. 1인당 GDP는 4만 달러 넘었죠. 중국이 작년에 처음 1만 달러를 1인당 GDP가 돌파했죠. 우리 한국의 90년대 중반, 95년, 6년 그 점일 것 같은데, 그때 김영삼 YS 정부는 세계화 이야기하면서 OECD 가입하고 외환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왔었죠. 세계화에 들뜬 건 좋지만 외환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IMF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치욕을 겪고 고생을 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다시 IMF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당시 2003년도에 사스는요, 1, 2분기에 그게 끝이 났어요. 그 2분기 중국의 GDP가 분기별 한 2%, 한국은 그때 1% 정도, 연간으로 보면 0.25%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됐었는데요. 중국은 하반기에 급격 성장해서 그 당시에 10% 경제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내년을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우한역병 사태가 와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또한 악재가 되고, 우리 한국도 중국 교육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물량 25%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고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한역병, 세계 WHO는 신종 코로나라고 부르라고 하는 건데요.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보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디스사는 세계 잠재 성장률 2.8%에서 2.5% 내려간다.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우한역병이 이 1분기에 이렇게 치유가 돼서 완성이 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 때 가서 중국의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샨샤댐 붕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 세계 부품 공장이 중국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제조업이 가동이 안 되니까 애플도 주요 공장을 뭐 대만으로 옮긴다 이렇게 있고요. 삼성은 이미 베트남 쪽으로 많이 옮겼죠. 그러니까 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위치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제가 앞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전략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다각도로 이 부품 수출이라든지 부품 조달 문제, 이런 문제에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2003년도에는 이 중국 경제가 지금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치유가 돼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당시보다는 경제 볼륨이 중국이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악영향은 4배 정도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때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그 기여도는 4.3%인데요. 지금은 물경 작년 기준으로 보면 16.3%예요. 딱 4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어오죠. 그 당시에 4배 이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수출의 지금 25%를 중국이 의존하고 있으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혹시 장기화돼도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비상계획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국인 유커라고 하긴 하는데 해외 여행자 수가 2천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거의 6배, 7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여행업종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03년도보다는 훨씬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제가 봐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그때보다 경제 볼륨이 4배 이상 커진 중국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항차 중국에서 의존했던 어떤 그 중간재 수출 문제라든지 농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아마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IMF 때는 외환이 없어서 타율적으로 경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과 정부가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 이 위기를 탈피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 경제,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대신하는 G2 국가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지혜를 잘 이렇게 발휘해서 한다면은 중국의 세계적인 부품 공장 역할을 한국이 대신하면서
한국이 G2로 올라갈 수 있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도 이번 우한 역병 사태가 주는 그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6%에서 4%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GDP 성장률 집계일에 가장 낮은 4.5%가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이지만 아마도 세계 제조업 공장,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지위가 상당 부분 흔들릴 것이다. 중국의 이런 세계 제조업 공장의 위치가 베트남이나 대만 또 인도 이런 쪽으로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호주 국립대 교수인 메카빈이라는 사람은요, 이 우한 역병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 규모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191조 원이 아마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사수 사태 당시에 400억 달러의 딱 4배네요. 참 우연하게도 중국의 경제 볼륨도 그 당시보다 4배인데다가요.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메카빈 호주 국립대 교수는 191조 정도가 세계 경제적인 그 경제 충격 규모의 악재가 될 것이다. 손실 규모로 추산을 했는데요. 아마도 합리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그 국가 예산 재정 투입을 했어도 가까스로 2%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스가 한다 우한 역병 이것 때문에 최소한 경제 성장률 0.25% 감소 요인을 잡는다면 우리는 작년 수준의 경제 성장률 달성하는데도 뭐 죽기 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 사태를 아마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고요. 대한민국 경제인들도 아마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중국의 유커들도 사스 때는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국내 관광객이 2016년도에는 805만 명이었다가 사드 배치 때문에 작년에 한 6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죠.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 수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북방, 남방, 외교, 인도, 인도네시아 그런 쪽으로 베트남하고 더 집중해서 다각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경제적 영향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 우한 역병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과연 이게 중국의 우한 사태는 구소련의 체르노빌에 거의 뭐 유사한 관리 상태나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율적인 관리가 좀 미비하는 것은 이 실패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봐진 건데 우한 생물연구소에서도 관리 미비로 이게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말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민관 정부가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의 기회를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점유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차의 G2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시아에서는 A1 코리아, 전 세계에서는 G2로 나아가는데 이번 사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중국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 있지만 이것을 그걸로 기회로 확정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우리의 기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